RPM 펴서 유형 19, 20 아니다 19였잖아. 20, 21, 22 이렇게 3개 먼저 풀어보세요. 20, 21, 22 네. 네네네. 아래 10제곱이 10이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럼 돼요. 그래도 돼요. 응? 아래 10제곱이 28이 나왔어요? 할이 없은 거죠? 8분의 1승 30이고 이게 4잖아요. 곱하기 아니라 곱하기 빼기 아니라 여기다 R 세제곱 곱했더니 8분의 1이 된 거죠. 8분의 1.
894번이 좀 어려운가 봐요. 한번 같이 풉시다. 894 보시면 세 번째 항이 30이래요. 즉 AR 제곱이 32.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4. AR 다섯 제곱이 4. 그 말은 R 세제곱이 얼마다? 8분의 1이다. 여기까지는 그랬겠죠? 따라서 R이 얼마예요? R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8 구하래요. 근데 얘들아, R이 2분의 1이면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세요. A 곱하기 4분의 1을 했더니 32예요. 따라서 A는 128 나옵니다. 됐죠? 해볼게 이제. R-1분의 A의 R의 8제곱 빼기 1입니다. 대입만 해보죠. 실수했어요. R이 2분의 1이니까 1-R로 하시죠. A의 1-R을 8제곱. 그럼 2분의 1 분의 A가 128이니까 128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요렇게. 위아래 뭘 곱해버린다? 2를 곱해요. 위아래 2를 곱하면 256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그럼 얘는 256 빼기. 얘들아, 2의 8제곱이 얼마하게? 2의 8제곱 256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곱하면 그냥 1만 나와요. 답은 255. 이렇게 됐죠? 자, 뒤에 두 개도 한번 해보세요.
898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도 조금 헷갈리나 봐. 얘들아 S10이 4네요. S10은 어떻게 쓸 수 있다? R-1분의 A의 R10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S20은 44래요. 얘는 R-1분의 A의 R20제곱 빼기 1. 이래놓고 나서 뭘 물어봤어? S30이요. 그치?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R-1분의 A의 R의 30제곱 빼기 1. 이렇게.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저 두식을 가지고, 위에 있는 두식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좌변은 11이 곱해졌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우변은 얼마가 곱해졌느냐?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곱해졌으니까 R의 10제곱이 얼마다? 1입니다. 잘못 썼네요. 10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겠어요? R의 10제곱이 10이래. 10 넣어봐. 그럼 이게 9잖아. 9에다가 뭘 곱해야 4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빨간 색깔이 9분의 4입니다. 됐지? 자,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이만큼이 얘가 9분의 4예요. 거기다가 지금 뭘 곱하고 있어? R의 10제곱이 10이니까 이거 세제곱한 다음에 1 빼래요. 따라서 얘는 9분의 4 곱하기 1000 빼기 1.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요? 9분의 4 곱하기 999니까 44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제가 인수분해하는 것도 가르쳐 줬잖아요. R의 10제곱 빼기 1에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 즉 10 넣어보면 11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11 곱하면 된다 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요게 898. 자, 902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902번도 한번 보죠.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R 세제곱이 얼마구나? 8이구나. 위에서 밑으로 갈 때 8이 곱해졌고 R에 세제곱이 곱해졌어요. 따라서 R은 얼마다? 2다. R에다가 2를 넣으시면 A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는 거지? 자,
72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누가? SN. 근데 SN은 어떻게 구하냐면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인데 첫 번째 항까지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어차피 분모가 1이니까 3분의 2를 양변에 곱할게요. 3분의 2. 그럼 480보다 2의 N제곱 빼기 1이 컸으면 좋겠다 이거지. 됐죠? 얘들아 참고로 2의 8제곱이 얼마라고? 8제곱? 256이요. 안 되겠죠? 2의 9제곱은 512입니다. 되네요. 그래서 n이 뭐 이상이다? 9 이상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유형을 크게 2개만 하면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 2개가 조금 빡세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빡세. 그래서 일단 그 2개를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마 2개 설명이 끝나면 15분이 될 겁니다. 아마 문제도 좀 풀고 이것저것 하면 15분 될 거야. 자, 첫 번째 거부터 뭐죠? 필수예제 29번이에요. 필수예제 29번. 얘들아, 지난번에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이건 들어야 돼. 세윤아, 내가 너 일부러 좀 재웠어. 이건 들어야 돼. 왜냐면 이건 안 들으면 안 돼. 들어야 되는 거야. 정 졸리면 이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건 놓치면 안 돼. 자, 지난번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아까도 제가 2번 써줬는데 다시 한번 써보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형태로 써진다고 했지?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이런 꼴이라고 했어요. 됐지? 자, 그래서 1번 C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2번 C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고 이때 AN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2AN 더하기 B 빼기 A 대신에 여기에 있는 n은 2 이상일 때 요거까지는 이제 알아야 돼. 이제는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가지고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등비 수열이에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SN은 너네가 알고 있는 그거 갖다 쓸 거예요. R-1분의 A 마이너스 AR의 n제곱이야. 한 전개만 한번 했어요. 했지? 또는 어떻게 써도 돼? 1-R분의 AR의 나 잘못 썼네. 왜 이렇게 썼지? AR의 n제곱 빼기 A요. 또는 A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위에 거를 가져다 쓸 거고요. 요거 어차피 똑같잖아. 위아래 마이너스 곱하면 얘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가 아니라 조금 표현을 달리 써볼게. 그럼 SN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분수 형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쓴 거야.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라지 A 부호까지 포함해서 얘를 라지 B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SN은 어떤 형태로 생긴다?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저런 형태야. 됐죠? 자, 이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등차 수열에서도 그랬고 등비 수열에서도 그랬고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수열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AN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S1으로 구하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SN에서
n-1을 뺀다 그랬죠? 얘들아 저거 기억나니? 기억나? 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누구를? 얘를. 근데 구하면 일단 구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큰 도움이 안 돼. 등차 수열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식이 있었단 말이야. 얘는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 S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AN은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에서 A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B를 뺄 겁니다.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서 그냥 빼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얘가 날아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R. 뭐가 나와요? 빼기.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 굳이 써보자면 A 곱하기 R-1에 R의 N-제곱 이렇게 나와. 됐죠? 됐지? 근데 웃긴 걸 말해줄게. 봐봐. 얘들아 A가 이거라며. 너 볼래?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와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온다. 됐지? 그래서 뭐지?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이걸 구할 때는 얘를 빨리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실컷 구해봤더니 뭐야?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아, 얘는 첫 항이란 공비를 알면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거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준아 이해돼? 첫 항에는 공비 알면 된다는 거야.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29번입니다. 1번 보시면 얘들아 SN이 어떻게 생겼어요?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입니다. 얘들아 그럼 얘를 이런 형태로 쓰고 싶은 거야. 잘 봐.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무조건 여기 R의 n제곱을 쓰고 싶어. R의 n제곱.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4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2. 괜찮죠? 괜찮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나게?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S1으로 구한다 그랬죠? 1 넣어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1 넣으면 뭐야? 4의 제곱 빼기 2니까 14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들아 공비는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R이 공비야. 알겠어? 무조건 R이 뭐라고? 공비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됐지? 자, 근데 거기서 뭘 구하래요? 첫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해봐라 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럼 봐봐. AN은 어떻게 돼 이게? 첫 번째 항이 뭐고? 14고 공비가 얼마야? 4잖아. 그럼 원래대로라면 뭐라 쓸 거야? 14 곱하기 4에 n-를 좀 쓰겠지?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면 봐봐. 원래 이렇게 쓴 애가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인 친구의 합이었잖아. 그러면 어떤 특징이 하나 나와요.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잘 봐봐. A랑 B랑 더하면 뭐가 돼? 더해봐. A랑 B랑 더하면 뭐 돼? 0 되지. 아, 그래서 얘도 특징이 있는데 A 더하기 B가 0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B 값이 영향을 주는 건 어디에만 영향을 줘?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줘.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볼까? 얘들아, 4랑 y 더하면 0 돼? 안 돼요? 안 돼요. 4랑 y를 더하면 뭐가 안 된다고? 0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 첫 번째 항을 진짜 첫 번째 항은 맞지만 얘는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애다, 따르지 않는 애다? 따르지 않는 애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애를 가져다가 쓰면 얘가 틀린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자, 그래서 1번 풀다 말고 갑자기 일로 돌아와보세요. 2번 먼저 풀 거야. 자, 2번 보시면 SN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5의 n제곱 빼기 1이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잘 봐봐. 얘는 1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괜찮죠? 그럼 얘랑 더하면 뭐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얘는 A1이 얼마야? 1 넣어보세요. 4죠. 그리고 공비를 무조건 여기 있는 숫자 따라가면 된다 그랬지? 여기 있는 숫자가 항상 공비였어. 쭉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뭐라고 써도 괜찮겠다. 얘는 4 곱하기 5의 n-1점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야. 얘는 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잘 봐봐. 만약에 이게 있었다고 해봐. 거기 없는 3번. SN이 예를 들어서 5의 n제곱이었다고 해봐.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돼요. 1 곱하기 5, 더하기 1로 써야 그냥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거랑 이거 더하면 뭐 돼요? 0 안 되죠?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은 뭐라고? 돌연변이라고.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야. 근데 잘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은 돌연변이야 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항부터는 괜찮다는 얘기야. 괜찮다는 얘기야. 얘들아, 잘 봐봐. 이 친구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요? 얘 한번 쭉 써봐. 첫 번째 항 4, 두 번째 항 뭐야? 20, 세 번째 항 뭐야? 불러봐. 세 번째 항 뭐겠어? 100. 이렇게 흘러간다고. 됐니? 됐지?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얘는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고? 얘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고?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줘. 그럼 두 번째 항에는 얘가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다시 얘 어디에만 영향을 준다고?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주지 두 번째 항부터는 영향을 안 준다고. 즉 이렇게 상수항이 달라도 몇 번째 항부터는 똑같아야 된다고?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아야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됐어? 그래서 잘 봐봐. 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AN은 n이 만약에 1이잖아? 1 넣으면 얼마야 얘들아? 6이야. 얘랑 어때요? 다르죠?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어때야 된다고? 얘랑 완전 똑같아야 돼. 완전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식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2 넣어봐. 2 넣으면 얼마야? 20. 3 넣으면 얼마야? 100.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돌아와 볼게. 우리 여기 AN 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일반적인 친구를 항상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이거 잘 봐봐. SN이 이렇게 나왔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고 안 된다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얘를 살짝 바꿔봐.
바꾸면 어떻게 쓰면 될까? 4 곱하기 4의 n제곱 뒤에 뭐 붙이면 돼? 뭘 붙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일까? 알잖아, 밟아. 마이너스 4. 맞아요? 맞지? 그러면 이 친구 가지고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첫 번째 항 얼마야? 12. 공비는 얼마야? 4. 그럼 일반항은 얼마야? 뭐야? 12 곱하기 4의 n-1제곱. 맞아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 항은 뭐지만 얘는 돌연변이가 숨어있는 애라고 첫 번째 항 그래서 14로 갖다가 쓰되 두 번째 항부터는 얘랑 그냥 아예 똑같다. 이렇게. 그럼 항상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돼? 일반적이지 않은 애네? 그럼 일반적인 애를 적어놓고 이 친구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그 일반항을 갖다 여기다가 써놓고 첫 번째 항 그냥 대입해서 따로 구하면 된다.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떨 거니까 아예 똑같을 거니까. 등차도 등비도 다 마찬가지야. 이 숫자가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다? 첫 번째 항밖에 없다.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는 이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럼 얘 하나만 더 들어보자.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풀면 쉬운데 처음에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SM 봐봐.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예요. 이거 일반항 한번 구해볼 거거든. A1 얼마예요? 4야. 공비 얼마야? 3 3이야.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고? 4 곱하기 3 3의 n-1제곱이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SN이 만약에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5야. 그럼 너네는 일단 뭘 써놓고 시작하라고?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친구인 이 친구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안 되면 뭐 하면 돼? 쓰면 돼.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방금 내가 했던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뭘 구해? AN을 구해. 그럼 그 AN과 여기 있는 AN이 어떨 거라고? 이게 아예 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4 곱하기 3의 n-제곱을 적고 n이 1일 때는 뭐 갖다 쓰면 돼요?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 11. 됐지? 얘들아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다 1 넣으면 4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요 조건이 안 맞으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 0이 안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항은 돌연변이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확실히 되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지금 579, 580 풀어보세요. 579, 580. 가세요. 매번 이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죠. 579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멈춰 있는데 로그를 못 바꾸고 있어요. 보시죠. 이거 지수로 바꿔봐. 지수로 바꾸면 뭐해? 몇 제곱은? 3에 미시잖아. 얘 이름도 미시거든요. n 플러스 1제곱은 sn 더하기 3이에요. 됐지? 이거 지수 로그 서로 막 바꿀 수 있어야 돼. 따라서 sn은 뭐라고 쓸 수 있다?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 조금 더 익숙하게 바꿔보면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이에요. 이러면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얘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 3 여기 마3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돼요. 돼. 그러면 A1은 얼마? 첫 번째 항 3 넣어보시면 6이요. 공비는 얼마? 항상 여기 있는 애가 공비라고 했죠? 3. 그러니까 A에는 그냥 뭐라고 써버리면 된다? 6 곱하기 3의 n-1제곱.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다만 거기서는 P 곱하기 Q의 n제곱 형태로 쓰라고 했으니까 n제곱 형태로 쓰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은 2 곱하기 3의 n제곱이겠죠?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다. 자, 그 다음 580번을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K 얼마?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되려면 그냥 마이너스 2 되면 된다는 거죠. 됐지? 그거. 자, 그러면 지금 유형 2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유형 23번 RPM에 있는 거 하나만 딱 풀고 두 번째 거 설명하고 마무리 지으는 쪽으로 한번 가보죠. 형태를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바꾸시면 잘 보일 겁니다. 분수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얘들아 905번 한번 같이 보시죠. SN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2분의 1.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AN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뭔지 한번 구해보죠.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 나오고요. 공비는 뭐라고? 5입니다. 따라서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분비의 n-1죠. 됐죠? 그러면 A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시 개념 원리. 원리 합계. 얘들아 이 원리 합계가 얘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실제로도 너네를 많이 괴롭게 합니다. 보통 이거를 배우잖아? 그러면 이 유형이 7문제 있으면 얘네가 7문제를 나한테 다 물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잘 설명할 테니까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웬만하면 오늘 잠자기 전에 원리합계는 한두 문제라도 꼭 풀어보고 자세요. 이거 일주일 뒤에 풀려고 하잖아?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오늘 복습하셔야 돼요, 원리합계는. 잘 들어보세요. 일단 공이랑 단기가 있어. 그러니까 차이점 딱 보여줄게. 얘들아, 공리는 뭐냐면 내가 1,000원을 넣었어. 그러면 만약에 10% 이자를 붙여준다고 해봐. 10% 이자 붙여주면 개꿀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 니네가 100억이 있잖아. 그러면 1년에 10억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0억만 있어도 1년에 1억씩 나옵니다. 됐지? 그래서 은행에서 10% 준다고 하면 다들 은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원이 되는 거야. 얘들아, 10% 이자를 준다는 건 내가 1,000원을 맡기면 100원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그럼 1,100원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1,100원을 맡기면 얼마를 주게? 110원. 1,100에다가 얼마를 더해? 110원을 더한 1,210원을 줍니다. 이게 복리예요. 됐지? 그럼 단리는 뭐냐? 1,000원을 냈어. 그럼 얘도 똑같이 10%를 주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또 10%를 했어. 그럼 1,200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맡긴 돈에 10%만 계속 주겠다. 이게 단리고, 복리는 처음에 맡긴 돈이 가치가 늘었으면 그 가치의 10%를 주겠다 라는 게 복리예요. 너네 입장에서 뭐가 좋겠어? 복리가 좋겠죠? 근데 니네가 돈을 맡기는 입장이 아니라 빌리는 입장이면 뭐가 좋겠어? 단리가 좋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단리는 빌릴 때는 절대 없고요, 맡길 때는 가끔 있습니다. 보통 다 복리예요. 단리는 거의 없어요. 되겠지? 그리고 너네한테 불리할 때는 무조건 복리입니다. 유리할 때 가끔 단리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 복리 단리야. 근데 그래서 원은 뭐야? 원금이야. 리는 뭐냐면 이자.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거를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연이율이 6%예요. 특강 1번입니다. 얘들아, 연이율 6%면 쉽게 생각해봐. 100억 넣으면 1년에 얼마 줘요? 6억을 줘요. 그런 상황이야. 자, 근데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얼만큼? 2만 원씩 맡길 거예요. 1년 복리고 그 다음에 매년 초에 얼마를 넣어? 2만 원.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돈을 들 거예요. 이랬을 때 10년째 말에 이때 원리합계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계산하기 편하게 올해가 1년이라고 하죠. 올해가 2025년이 아니라 1년이야. 그러면 2년 초도 있겠죠? 초라는 건 그냥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여기 10년 초가 있고요. 마지막에 10년 말이 있어요. 연말이에요, 연말. 그럼 말 그대로 12월 31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매년 초에 얼마큼씩 돈을 넣는데 저금하는 거야, 저금. 2만 원. 이때 2만 원 넣어요. 됐지? 이때 2만 원 넣어요.
이때도 2만 원 낼 거예요. 나 2만 원씩 몇 번 났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을 넣는데 2만 원씩 10번 넣었으니까 20만 원 는 거죠 사실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 2만 원 는 거를 나중에 10년 뒤에 2만 원으로 준다고 하면 좀 섭섭하잖아. 이자가 좀 붙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 이자가 어떻게 붙냐면 1년에 6%씩 붙는데, 그럼 내가 이때 넣을 2만 원은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초부터 1년 말까지 1년이 지난 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1.06배가 됩니다. 연이율이 6%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원금에다가 봐봐, 내가 K1을 넣었어. 그러면 얼마를 더 준다고? 100분의 K만큼을 100분의 6K만큼을 더 주는 거야. 그럼 얘를 굳이 써보자면 K 더하기 0.06K니까 K로 묶어주시면 1.06K배가 된다 이거지. 1.06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해돼 얘들아? 그럼 3년 초에는 얼마가 될까? 얘가 2 곱하기 1.06에 몇 제곱? 그냥 제곱이 된다 이거야. 계속 1.06배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죠? 얘들아, 그럼 이렇게 가면 10년 초에는 2 곱하기 1.06에 몇 제곱이 되게? 9제곱. 2년 초일 때가 1제곱, 3년 초일 때가 2제곱이야. 10년 초일 때는 9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때는 2 곱하기 1.06에 몇 제곱 되게? 10제곱 됩니다. 1년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거 지난 걸로 그냥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초라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야. 1월 1일 새벽 00시 00분 00초예요. 그럼 연말이라는 건 뭐냐면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으로 쳐준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번 더 이자가 붙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10년 말이랑 11년 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은행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해요. 얘들아, 그럼 이때 돈 넣은 거는 1년 지나면 몇 배가 된다고? 1.06배가 되겠죠? 봐봐. 10년 초일 때는 몇 번, 몇 제곱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8제곱. 이때 넣은 게 이자가 몇 번 붙은 거야? 9번 붙은 거야. 그럼 이번 몇 번 붙었겠어? 1년 늦게 넣었으니까 한 번 덜 붙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1.06의 9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야. 반복을 해서 10년 초에 돈 넣은 거는 얼마로 바뀌어요? 2 곱하기 1.06으로 바뀐다 이거야.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나 이해 안 갔어요 하는 거 있습니까? 나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어? 괜찮아? 자, 그러면 원리합계 뜻이 뭐라고?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거를 원리합계라고 해. 그럼 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뭐로 놔?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공비는 얼마예요? 얼만큼씩 곱해지고 있겠어? 1.06이 공비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봐봐, 1.06 R-1분의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 첫 번째 항 2 곱하기 1.06이 첫 번째 항이고, 거기다가 뭘 곱한다? 1.06의 항이 몇 개? 생각해봐. 나 돈 몇 번 집어넣었다고? 10번. 10번. 그리고 항이 몇 개겠어? 10개. 실제로 1제곱부터 10제곱이니까 10개 나오겠죠? 10제곱 빼기.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원리합계다 이거야. 근데 1.06에 10제곱 알아? 몰라? 원래는 몰라. 계산 어떻게 해? 그래서 문제에서 가르쳐줘. 뭐로 하래? 1.8로 계산하래요. 얘를 1.8로 계산하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0.06분의 1.8에서 1 빼니까 0.8이 될 거고,
앞에 거는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2.12 이렇게. 근데 요거 100배 하고요. 얘도 100배 할 거야. 둘 다 100배 하면 어떻게 되냐면 212 곱하기 0.8을 100배 했으니까 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계산만 하면 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도움을 좀 받읍시다. 28점 얼마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실제로 넣은 돈은 얼마야? 2만 원씩 10번이니까 20만 원.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28만 원을 준다 이거야. 어쨌든 조금 돈이 늘었죠? 맞아? 이렇게.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나중에 집에서 풀어보시고 저랑은 RPM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RPM 보시면 914번 있거든요. 얘들아, 요거 상황 이해돼? 진짜 이해돼? 그러면 914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그거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 거의 식이 제가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써보세요. 1년 초, 2년 초, 그래서 10년 초는 어떻고 10년 말은 어떻고 저걸 결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준아 엄두가 안 나는구나. 여기 엄두가 안 나? 내가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여기 한번 보세요. 얘들아 1년 초에 얼마 넣었는데?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럼 이자가 한 번 붙을 거 아니야. 2년 초에는 얼마가 돼요? 연이율이 5%라는 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일까? 이건 할 수 있잖아. 연이율이 5%야. 그럼 100분의 5를 더 챙겨주겠다는 거거든. 뭐 1.05배가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5야. 1제곱이야. 2년 초일 때가 1제곱이야. 3년 초일 때는 제곱이 되겠죠? 그럼 10년 초일 때는 뭐겠어? 100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 이게? 2년 초일 때가 1제곱, 3년 초일 때가 2제곱이야. 그럼 10년 초일 때는 9제곱이고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10년 말 이때는 100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 될 거다? 10제곱이 될 거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들아 그러면 한 번 늦게 넣었어. 그럼 이자가 어떨 거라고? 한 번 덜 붙을 거라고. 이렇게 9제곱이야. 한 번 덜. 그러면 10년 초에 넣은 거는 얼마가 붙어? 이자가 딱 한 번만 붙는다 이거야. 유준아 이거 상황 이해되니? 진짜 돼? 자 그럼 우리는 원리 합계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쳐놓은 이 친구들을 더해주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얘고요. 공비는 뭐야? 1.05야.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R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야. 그냥 105라고 바로 쓸게요. 계산이 되니까.
곱하기 1.05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이렇게. 1.05의 10제곱을 1.6으로 계산하래요. 그럼 얘는 105 곱하기 0.6을 0.0으로 나누자 라는 건데 위아래 100을 곱합니다. 100을 곱하면 결국 5분의 105 곱하기 60 100 한 거예요. 그럼 약분만 해주시면 얘가 21이니까 1260만원. 실제로 100만원씩 10번만 넣었는데 그럼 100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자가 붙어서 1260만원이 나온다 이거지. 됐죠? 자,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다. 일단 128페이지까지 한번 다 풀어보시죠. RPM은 128. 그리고 개념 원리는 연습 문제. 실력업은 빼고 풉시다. 그래서 256페이지까지. 됐죠? 자, 나 과제 다 해서 지금 가도 된다. 손. 아까 먼저 간다고 했었던 친구들 말고요. 없죠? 유진이 남아서 과제하고 갈 거지? 어? 하고 갈 거지? 재훈이 하고 갈 거지? 저요? 네, 과제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을 거예요? 확실해? 그럼 검사 받고 다 한 사람 가시면 되고요. RPM 안 가져가면서 아, RPM 다 했어 진짜? RPM은 다 했어요. 개념 원리는. 그냥 모르는 거 써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과제 해야 되는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가시고 나머지는 가세요.